그다음 기능 모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뱀 같은 동물이나 곤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기능을 모사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체 모방, 로봇들이 다 기능을 모사를 하는 거죠. 기어가는 기능, 점프하는 기능, 뛰어가는 기능,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하는 것인데, 뱀 로봇 같은 경우에는 뱀은 비늘로 덮여 있잖아요. 그 비늘이 마치 작은 발처럼 움직이면서 앞으로 전진을 하고 굉장히 좁은 곳도 구불구불하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구조를 흉내를 내서 뱀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 뱀 로봇은 실제로 2017년에 지진이 났을 때 그 좁은 틈 안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럴 때 뱀 로봇을 직접 투입을 해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안에 갇혀있던 사람 무섭겠다. 갑자기 뱀 로봇이 딱 들어. 뱀 로봇이 낫지 않겠어요? 맞아. 뱀이 오는 것보다. 그러네요. 네. 그건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더지는 땅을 파고 생활을 하잖아요. 네. 땅 파는 선수입니다. 두더지가 뭘로 땅을 팔 것 같으세요? 손톱. 앞발 아닌가요? 땡땡. 이빨. 오. 이빨요? 두더지가 이빨로 땅을 팝니다. 아. 그래서 두더지가 이빨로 땅을 파고 그 땅을 파서 나온 것은 앞바퀴를 풍차처럼 돌려서 밖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꼭 앞발로 땅을 파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걔는 밖으로 빼내는 것이고 파는 거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오. 이 두더지의 그것을 흉내를 내가지고 닮았다. 두더지 닮았다. 굴착기를 아. 만들었어요. 굴착기. 네, 그래서 저것이 이제 광산 같은 데서 땅을 파고 들어갈 때 저 두더지 모양의 굴착기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코끼리 코는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여요. 우리가 로봇팔을 만들 때 대개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관절을 연결해서 만들죠. 자유도가 별로 없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자유도가 별로 없어요. 근데 코끼리 코는 이게 작은 관절처럼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이죠. 그래서 코끼리 코를 이용한 로봇 팔 같은 것도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번에 보여드릴 것은 치타 로봇입니다. 우리가 그 사족보행 로봇을 만들 때 되게 몸통을 튼튼한 상자처럼 딱딱한 걸 만들고 거기에 발을 달아서 발의 관절들만 움직여서 뛰어가게 만들어요. 그런데 치타를 잘 관찰을 해보시면은 몸통은 뻣뻣하게 있고 발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치타가 괜히 세계에서 제일 빠른 동물이 아니에요. 몸이 움츠릴 때는 등이 같이 휩니다. 그리고 온몸으로. 그렇죠. 팔다리를 펴줄 때는 등이 활짝 펴지면서 갑니다. 그걸 반복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휘었다 접었다 이걸 반복하면서 가기 때문에 치타가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이를 활용해서 저런 소프트 로봇 등이 같이 휘었다 펴졌다를 하면서 갈 수 있는, 아주 빨리 갈 수 있는 치타 로봇을 만들었죠. 곤충을 흉내내는 로봇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 영화 봐도 파리 로봇 이런 거 많이 나오죠. 네. 예, 가서 쫙 촬영해오고 뭐 독침 놓고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다 기술적으로 사실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뭐 발레빌트 대학교에서는 헥터, 개미랑 똑같이 만든 헥터를 만들어서 개미와 똑같은 구조로 걸어 다닙니다. 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곤충이라 그랬는데 저건 뭘 흉내를 냈을까요? 거미 같아요. 거미 같죠? 딱 보면 거미는 곤충이 아니죠. 그죠? 거미 절지동물입니다. 절지동물입니다. 거미는 발이 8개예요. 아차차차. 곤충이니까 발이 8개죠. 네, 초파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걸어 다닐 때 발을 두 개씩 해서 움직여서 걸어 다니는 모양을 흉내낸 노란 초파리 로봇입니다. 그리고 뭐 파리를 만든 것, 그 다음에 그 무당벌레를 만든 것, 이렇게 여러 가지 곤충 로봇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잠수정, 저것은 우리나라의 진짜 해양연구원에서 직접 사용을 하고 있는 잠수정인데요. 개처럼 딱 생겼죠. 개를 모방을 해서 만든 크랩스터라는 그 해양 탐사선이 있습니다. 가오리 로봇도 있어요. 가오리.
가오리 아시죠? 이렇게 네. 마른 목걸로 생기고 꼬리가 네.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오리의 그 가운데 부분이 전부 다 100% 그 근육과 연골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가오리 로봇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가오리의 뼈대를 금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비싸겠네요. 가오리의 피부는 탄성 고무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들고 그 사이를 생쥐의 심장 근육으로 채웠어요. 왜요? 생쥐의 심장 근육으로 채워서 이 가오리가 움직이는 게 꼬리를 흔들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이 근육이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면서 가오리가 움직입니다. 아, 가오리 꼬리 되게 보잘것없잖아요. 네. 그죠? 아주 조그맣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은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생쥐의 심장 근육으로 그 사이를 채워놓고 우와. 저 가오리의 금으로 된 뼈대 부분에다가 광 자극을 주면은 빛으로 자극을 주면은 그 자극이 퍼져 나가면서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고 오. 그래서 가오리 저 로봇이 헤엄을 칠 수가 있어요. 와. 빛만 있으면 에너지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특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머리 부분에 자극을 두 군데를 줄 수가 있게 해서 한쪽 부분에 자극을 더 크게 주면은 한쪽은 빨리 움직이고 한쪽은 천천히 움직이겠죠. 방향 조절이 방향을 되겠네요.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머나. 저렇게 가오리의 생태를 잘 관찰을 해서 가오리 로봇도 만들었습니다. 이 로봇보다 더 재미있는 것은 건축이에요. 건축. 아까 처음에 제가 베이징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보여드렸죠. 그것도 둥지 같은 자연의 거. 형태를 모방을 한 건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능까지 모방한 건축이 있습니다. 기능까지. 자연의 기능을 모방한 건축. 가장 유명한 것이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라고 아프리카에 있어요. 저 오른쪽에 있는 게 흰 개미집입니다. 아니 근데 오. 개미집이 저렇게 위로 솟아서 크게 나 있어요? 흰 개미집은 그렇습니다. 우와. 흰 개미들은 저렇게 해서 저 안에서 이제 사는데 굉장히 키가 크면은 2m 넘는 흰 개미집도 있어요. 와. 와. 그런데 저 흰 개미집이 아프리카면은 저렇게 바깥에 저렇게 흙으로 되어 있으면 무지하게 뜨거워야 되잖아요. 막 네. 40도, 50도 올라가고 그 안에 개미들이 쪄 죽어야 되는데 네. 흰 개미집 안은 굉장히 시원합니다. 오. 무슨 그 말이지? 시원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밑에 부분, 땅 밑에서부터 찬 기온이 올라오고 더워진 공기는 순환을 하면서 저 위에 탑 부분에서 옆으로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쇼핑센터도 흰개미집의 통풍 구조를 그대로 흉내를 내서 밑에서부터 찬바람은 들어오고 뜨거운 바람은 위쪽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오. 빠져나가게 설계를 했더니 섭씨 2도에서 섭씨 43도까지 굉장히 추운 데서 더운 데까지 그 기온이 변화하는데 저 실내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 신기하다. 진짜 에너지 효율적이고 10% 미만의 에너지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해요. 진짜 똑똑하네. 근데 흰개미들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알았을까요? 진화해서 38억 년을 진화했잖아. 이야. 이건 배울만 하네요, 진짜. 네. 네. 자, 이것은 파리에 있는 아랍 세계 연구소 건물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은 홍채를 모사했습니다. 우리 눈에 홍채 무슨 역할을 한다고 했죠? 빛이 빛의 강하면 조리개 역할. 조리개 네. 역할, 빛이 강하면 닫아주고 네. 약하면은 열어주는 역할을 하죠. 바로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홍채의 셔터 닫히는 것처럼 오. 이렇게 원형으로 되어 있고 저게 날이 더우면 닫아줬다가 아침 저녁으로 저걸 활짝 열어주고 이게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입니다. 와. 아, 그러면 안에 내부의 조도가 거의 일정하게 일정하게 유지됐습니다. 조도도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을 막으니까 온도도 관리가 되고 그렇게 되죠. 이야. 이건 우리나라에 있는 건물이에요. 여수 엑스포의 주재관인데요. 여기는 어떤 루버 시스템을 만드는데 극락조 꽃을 활용을 했어요. 무슨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화환, 어마어마한 화환 오면 그 가운데 딱 꽂혀 있는 저런 꽃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극락조 새처럼 생겼죠. 저 극락조화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극락조화의 저 부리처럼 생긴 부분, 저 부분이 새가 앉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꽃가루와 꿀은 어디 있냐면 저 보라색에 있어요. 저 위에 벼슬 같은 것은
새를 유혹하는 부분입니다. 새가 저걸 보고 와서 여기 앉아서 내 꿀을 가져가되 꽃가루 같이 가져가. 그게 극락조가 이제 의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꽃가루가 저렇게 있으면은 뭐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꽃가루가 뭐 바람에 날아간다든가 떨어진다든가 비에 젖는다든가 네. 이럴 수 있죠. 그래서 저 보라색이 보통 이렇게 닫혀 있어요. 우리 완두콩 껍질 딱 닫히듯이. 그런데 새가 와서 저 부리에 딱 앉잖아요. 그럼 저 누르는 힘이 저 보라색에 전달이 되면서 뚜껑이 열립니다. 버튼처럼 돼 있는. 네. 어머. 그래서 그 기능을 활용을 한 게 바로 여수 엑스포 주제관이에요. 저 기능을 어떻게 활용을 해요? 저기도 새가 앉으면 힘을 주는 거죠. 새가 앉는 것처럼 갈비살처럼 네. 벽면을 쭉 만들어 놓고 갈비살에 어느 정도의 힘을 주면 제가 90도까지 벌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다. 미디어 파사드로도 활용을 하고 벽면 디자인으로도 활용을 하고 환기도 시키고 되게 저런 걸 이제 루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루버 시스템. 아주 작은 나무대를 덧대가지고 그걸 돌려가면서 이제 환기도 하고 하는 것. 그 루버 시스템에는 힌지라는 게 있어서 걔가 돌려줘야 돼요. 사실은 네. 경칩 같은 게 돌려줘야 되는데 예, 여기는 경칩이 없이 힌지 어. 없이. 예, 힌지 없이 된다. 와, 이렇게 신기하다. 예, 만든 건물이 되는 거죠. 세포의 기능을 모사하기도 합니다. 이 세포를 그대로 모사하진 않지만 이 세포의 기능을 모사하는 것이 있는데 후각세포를 모사한 전자코가 있어요. 우리 코가 냄새에 맡는 것을 이용을 해서 이 전자코는 고기가 상했는지 이런 것도 맡을 수가 있지만 신기한 것은 암 환자의 날숨을 가지고 전자코가 암 환자다 아니다를 판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와 있는 기술이에요. 그러면 누가 숨 쉬는데 앞에 가서 암 걸린 사람 냄새입니다. 이렇게 판별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이 목소리로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특정 질병에 따라서 사람의 그 어. 안에서 대사작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성분이 호흡에서 나오는 가스 성분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야. 그 특정한 가스 성분을 잡는 것이 바로 전자코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 그러면은 공항에 왜 비글 같은 경비견들이 있잖아요. 마약 잡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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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탐지견. 그러면은 이제 저런 그 전자코가 있으면 그런 친구들도 키울 필요가 충분히 없겠네요.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걔가 그리고 일자리를 잃는데 그렇게 되네요. 사람보다 훨씬 더 민감하고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후각을 이 바이오미미크리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요. 촉각 세포를 모사해서 전자 피부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우리가 이제 의술을 할 때 그냥 모양만 손 모양이 아니라 이제 움직이는 것도 요새 다 로봇 기술로 다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가는 게 촉각 기술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이 날카로운가 아니면 말랑말랑한가. 그리고 의수에서 이 촉각 기술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은 압력을 느껴야 되거든요. 압력을 느껴야지 살짝 잡을까 꽉 잡을까를 맞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랑 악수를 할 때 우리 손이 으스러지지 않으려면 무서워. 로봇이 이걸 어느 정도 잡았을 때 내가 딱 고체를 느낀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힘을 그만 딱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 전자 피부를 촉각세포를 이용을 해서 만들 수가 있고요. 시각세포 우리가 전 시간에 했잖아요. 네. 인공망막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각세포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인공망막이 되려면은 그 망막에 전해주는 신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아르구스2라고 이거는 실용화된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수술을 받은 사람이 있고요. 오. 2012년에 아마 첫 수술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 사람은 맹인이에요.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안경을 썼어요. 안경을 왜 썼냐면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안경에 카메라가 달려 있고 그 카메라가 가진 것을 그 옆에 있는 비디오 처리기가 처리를 해서 그 신호를 인공망막에 보내주면 전기 신호로. 인공망막은 그것을 전기 신호로 전달해서 시신경과 연결을 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야. 이제 시각세포를 모방한 광수용체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공와우는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수술도 받고 있어요. 달팽이관 대신 인공와우라는 것을 귀에 삽입을 하고 이것을 청신경과 연결을 시켜주면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세포 기능을 모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되겠습니다. 참 고마운 기술들이네요.